안녕하십니까. 밤늦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좀 저녁에 일 끝나고 또 이 스튜디오로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늑한 느낌도 들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다가도 늘 할 얘기가 있는 거 보면 참 대한민국도 부산스러운 나라예요. 특히 지금 뭐 주식 때문에 전 국민이 아주 그냥 패닉에 빠져 있는데 막말로 돈 번 놈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도대체 그 돈은 다 누가 벌었나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좋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뭐 이제 뭐 BTS 공연 보다가 갑자기 뭐 블랑거로 같은 느낌인 거죠. 엄청나게 뭐 판타지 같은 거 있다가 갑자기 뭐 좋은 꿈 꾸다 깬 느낌 같은 것도 있고 아주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렇지만 구독자분들이 주식을 안 하시더라도 좀 황당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조종이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또 들었는데 제가 보는 뇌피셜은 이렇습니다. 뭐 이것이 맞지 않을지 모르죠. 어차피 뇌피셜이니까. 근데 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제가 독특한 뇌피셜을 또 얘기를 하는 걸 또 좋아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뭐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를 막 하니까. 근데 지금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사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모든 기업들이 참 좋은 회사들입니다.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게 참 좋은 회사들인데 이 좋은 회사들을 담아낼 만한 지금 뭐가 없냐면 수급이 없는 거야. 수급. 한마디로 돈이 없어요.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나 이렇게 했는데 그 많은 돈을 그동안 충당했던 개인들이 순식간에 손실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증권시장에 완전히 환멸을 느껴버렸어. 뭐 그 돈 없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파산하고 이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약간 신뢰를 잃은 거죠. 이 시장에 대해서. 그럼 왜 신뢰를 잃게 됐느냐? 물론 이제 삼성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라는 것이 주요 역할을 했죠. 그건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만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금융당국에서 다른 나라 가서 자꾸 하니까 그 삼성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딴 나라에 있는 건 홍콩 같은 데나 뭐 영국 이런 나라에 있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딴 데 가서 하느냐 한국에서 해라. 외화가 자꾸 나가니까. 그래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부랴부랴 만든 거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우리나라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을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돈을 부을 정도로 이 돈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본만큼 부자가 많이 없잖아요. 자금력이 많지가 않다고, 일본만큼. 일본만큼. 일본도 사실은 버블이 터져가지고, 이 개인들이 주식을 못하니까, 그리고 일본 은행이 주식을 사는 형태로 지금 주식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셨던 분들이 많죠? 일본은 지금요, 일본 금융기관이, 일본 개별 주식을 지금 사고 있는 상태로 지금 해서 주식을 좀 받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개인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 주식 오르는데 누가 부자된 놈이 없어, 일본은. 지들끼리 올리고 지들끼리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누가 그 주식 가지고 부자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사람이 아니라 보다 기관이야. 일본은 기관이 그렇게 많이 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어쨌든 간에 많은 자금들을 일본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느냐? 일본 개인이 저축을 해서 돈을 갖다 이제 묻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관이 이제 그걸 사는데 한국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관들은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뭔가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 근데 국민연금이 5천만 원, 우리가 코스피 지수 5천 때부터 계속 이걸 팔아왔어야 되는데 안 팔고 9,300까지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더 이상 주식을 살 만큼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보세요. 한국 기관도 돈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국민연금도 지금 더 이상 주식을 사지 못해. 근데 개인은 지금 벌써 약간 이 정도 손실에 벌써 올인돼 가지고 더 이상 주식을 들어올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왜? 한국은 부동산을 빚내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달 들어가는 대출금 갚는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주식으로 몰빵하기에는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그래도 한번 개원했잖아요, 거품을. 그래서 일본은 부동산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일본은 월세 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덜한데 한국은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집을 사겠다는 식으로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넣을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에서 더 이상 내가 돈을 넣어가지고 재미를 못 보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딱 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 애들도 영민해가지고 한국 돈을 다 뺏어먹겠다 그런 게 아니라 얘들도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좀 벌었는데 나중에 추격으로 들어온 애들은 나중에 깨달은 거야. 한국 시장 여기 돈 없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까지 번 돈 가지고 나중에 손절해가지고 받은 돈이 좀 똔똔해서 좀 남으니까 야, 지금이라도 나오자. 해서 지금 급하게 나온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외국인이 갑자기 깨닫고 급하게 나온 거야. 아, 한국이 돈이 생각보다 없다는 걸 급하게 한 거지. 급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9,300만 만 얼마씩 간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이제 뭐가 되겠구나. 지금부터 돈 질러서 막 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알다가 그게 먼저 이제 알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외국 애들이 그걸 알고 태세 전환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물론 계속 팔아오긴 했는데 이제 나중에 들어간 외국인 있잖아요. 얘네들이 급하게 그걸 땡긴 거야. 천천히 판 게 아니라.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탄로가 났냐면 삼성 하이닉스 레버리지라는 거에서 탄로가 난 거예요. 왜? 삼성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갑자기 하향으로 치니까 이게 손실이 너무 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오를 줄 알고 샀던 사람이 갑자기 막 10%씩 마이너스 20%씩 손실이 나니까 견딜지를 못하는 거지. 돈 1,000만 원 넣었는데 한 400만 원이 한순간에 빠지니까 손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바로 손절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 주식이 계속 까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막 400~500만 원씩 막 까여버리니까 이 개인은 다시 또 여기 주식시장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또 삼성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하다 보니까 또 까인 거지. 그러니까 원금 1,000만 원이 그냥 어느 순간에 확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 원금 1,000만 원이 원래 자기 돈이면 좋은데 그나마 그것도 어디 뭐 카드 가게에서 빌린 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당장 빚밖에 안 남은 애들이니까 어떻게 해? 더더군다나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더더욱 추가적인 빚을 내서 또 뭘 하다가 더 털리니까 어떻게 해? 완전히 이제 주식시장이 아무리 내려도 그걸 살만한 얼음들을 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국 애들이 자기는 지금 나가야 되는데 왜? 국민연금부터 지금 주식을 살 수 없는 상황. 한국 기관도 돈이 별로 없어. 그나마 한국 개인이 좀 이렇게 사줘야지 자기들이 나가는데 개인도 못 사주니까 주식을 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오늘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예,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 애들이 갇혔어. 지금 팔고 싶어도 누가 사줄 놈이 없으니까 팔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팔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증시 상황은, 오늘 보니까 외국 애들이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들어올 것 같은 이렇게 약간 제스처를 취하면서 개인들이 들어오게끔 막 유도를 하더라고. 응? 근데 개인들이 절대 거기에 안 당하는 거야. 왜? 돈이 없어. 있어야 뭘 그걸 사든지 말든지 하지. 응?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조금 사다가 말더라고요. 기관도 어느 정도 샀는데, 기관은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약간의 국민연금 같은 데서도 좀 사준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약간 기관도
조금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회사는 너무나 탄탄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게 너무 탄탄해서 실제로 PER 대비해가지고 지금 사실 주가가 낮은 편이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익이 갑자기 나타난 거란 말이지. 이게 되게 오랫동안 이익이 난 거면은 이 PER이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익이 확 나타나 보니까 이 PER이 약간 어떻게 보면 과장된 거지.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 만드는 게 한국밖에 없잖아요. 대만하고 미국하고 마이크론하고 지금 그런 특히 디램 만드는 거는 하이닉스, 그리고 SK 하이닉스라는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세 개밖에 없잖아요. TSMC는 저기 파운드리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한국이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다야. 더 이상도 없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대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제가 없으니까 압도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다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게 다 하는 순간 한국 시장에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외국 애들이 갑자기 이제 당혹스러워하는 거지. 외국 애들이 지금 당혹스러워한 거야. 네. 외국 애들이 지금 여기다 돈을 되게 많이 넣어놨잖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피 7천에서 이 정도에서 좀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왜? 이익을 좀 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도 예측을 못한 거죠. 9,300까지 갈 거를. 한 5천 정도 갈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5천대부터 안 팔아주니까 이걸 좀 팔아줬어야 되는데 안 팔아주니까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외국 애들도 당혹스러워가지고 돈을 더 집어 얘네들도 빨리 안 판 거야. 더 빨리 팔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팔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이거를 팔고 나오면 이익이 되는데 이걸 사줄 개인이 없는 겁니다. 네, 이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 수급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왜 지금 미국에다 상장을 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성견지명을 본 거야. 한국에서는 더 이상 하이닉스 주식을 사줄 만큼의 양이 모자른 거야,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 가서 팔겠다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미 약간 반도체의 추세가 좀 꺾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익 예정치는 엄청난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있지. 이제 다 아는 거야, 그 정도는. 이게 놀라움이 없는 거지. 괴테가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서프라이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서프라이즈를 원하는 거고, 서프라이즈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건데, 서프라이즈가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 주식을 사겠어요? 이미 예정된 이익인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이익이 낮다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이익이 낮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다, 라기 때문에 사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잘생긴 남자든, 아무리 잘생긴 여자든, 둘이 부부가 되면 신비감이 떨어지잖아. 맞잖아. 장동건하고 누구야? 고소영이가 살면 신비감이 있겠어요? 없잖아. 신비감이 있을 때는 사는데 없을 때는 맛있는 걸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지, 둘이. 네. 장동건하고 고소영하고 둘이 살면서 뭘 맛있는 걸 먹겠어, 자기가. 사주겠어. 집에서 해 먹겠지, 라면 끓여 먹겠지. 네.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이제 신비감이 없는 거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이 떨어지고 그런 게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주식 장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돈이 없다. 그리고 기관도 더 이상 사줄 수가 없다. 여력이 없다. 일본처럼 기관이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그냥 이 주식이 저평가됐으니까 사겠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도 없는 거야. 실력도 없는 거야, 양도. 그러다 보니까 외국 애들이 이걸 사려고 하면 이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야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불도 이게 뭔가 합이 맞아야지 붙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합이 안 맞으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소강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면 며칠 사이에 이렇게 확 빠졌느냐? 이 빠진 거에 대한 원천은 일단 외국 애들이 놀란 거예요. 아는 거야. 이게 더 이상 수급이 붙지 못하겠구나. 그걸 순식간에 파악하고 야 빨리 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걸 누가 먼저 얘기해 줬냐? 모건 스탠리가 먼저 얘기해 준 거야.
이 새끼들은 자기 모건 스탠리에 있는 그 고객들한테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에서 빨리 반도체에서 이걸 빼라. 한국 반도체에서 빼라. 그때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이 주식이 떨어지면 마이크론도 오래 갈 수가 없겠죠. 왜? 마이크론 3등이니까.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안 좋으면 마이크론도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또 왜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반도체를 쓰는 사람들, AI 업체들 있잖아. 얘네들이 지금 미국 정부에다 로비를 하는 거죠. 얘네들 좀 이렇게 불을 시켜야지 얘네들도 칩 가격을 좀 내릴 거 아니냐. 저게 계속 주가가 저렇게 계속 오르면 칩 가격을 계속 올릴 텐데 마치 자기들이 부각받는 것처럼 막 목에 힘주지 못하게끔 저렇게 지금 애들 좀 이렇게 김을 좀 빼야 된다. 이런 것도 지금 한 몫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삼전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의 김을 빼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한국 증시는 더더욱이나 개인이 지금 수급을 할 수 없는 상태.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이 손실이 났어요, 지금. 전 국민이 거의 다 손실이 났다고 보면 돼요. 예. 지금 돈 번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잘 호황이 됐는데도. 예. 더더군다나 삼성하고 SK 안산 지금 주식들은 거의 반토막 났어요. 지금 삼성 하이닉스랑 그나마 고점에서 조금 내려가고 10%, 20% 빠진 거지. 나머지들은 거의 다 반토막이야. 예. 그러니까 다른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력이 없는 거지. 내가 뭐 다른 주식 하다가 이거 돈 벌어가지고 하이닉스를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거 이미 반토막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중에 돈 번 놈이 없는 거야. 예. 돈 번 놈이 없는 거야. 그럼 돈은 누가 벌었냐? 그럼 외국인이 다 벌었냐? 외국인이 다 번 것도 아니야, 또 보면은. 왜? 외국인도 처음에 원래 산 놈은 벌었는데 나중에 산 놈은 또 잃었어.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금융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더라고. 누구나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더라고. 네. 아주 재밌는 마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청년회의밖에. 청년회의는 왜 이런 것을 냉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냐면 국제적인 지적인 안목, 국내 정치적인 안목, 그리고 경제적인 안목, 금융적인 안목, 이 모든 것을 다 복합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 본부장이 말한다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시대, 도도한 글로벌 마인드와 금융을 볼 수 있는 마인드와 그리고 기업과 취업을 볼 수 있는 마인드가 합해지니까 완전히 그냥 종합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히려 이 금융업계의 이 증시에 대해서 완전히 빠삭하게 알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정확해,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그게 더 정확해요. 잠수부는 파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물 안에 있으면은 지금 태풍이 난 바다 위를 모르는 거지. 지금 물 밖에는 완전히 지금 태풍이 막 일결치고 있는데 물 속에 잠수하고 있으면 뭐 태풍이 부는지 뭔지 어떻게 알아. 고요하지. 응? 고요한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바닷속은 고요해. 예. 파도만 요란할 뿐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전 국민이 돈 번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이 정부라든지 금융당국이 이제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예, 당연히 나올 거고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너무 피해자가 많아졌어요. 예. 이 많은 피해자들이 누군 돈 벌고 이래야 되는데 다 돈 번 줄 알았더니 다 돈을 못 벌었던 거야. 왜? 너무나 급격하게 지금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10%, 20% 그리고 많게는 40%, 50% 하락이 나니까 제 아무리 지금까지 이익을 냈던 사람이 아무리 이익을 내도 뭐 따따블을 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 사람들 다 이익을 못 낸 겁니다. 중간에 또 다시 물타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들고 있던 돈만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처음부터 내가 뭐 삼성 하이닉스 막 오를 줄 알고 뭐 돈 10억 딱 넣어놓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 거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또 실제로 돈 주식 쥐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막 10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이 벌써 한 30% 빠진 거야, 지금. 35%. 그럼 한 10억 가지고 있으면 3억 5천 날라간 거예요. 얼마나 쓰리겠어요. 예.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처음에 1억 벌었던 것을 돈 더 투자했다가 3억 5천 날리니까 결국 마이너스 2억 5천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사실은 이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개인은 더 이상 이제 증시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기관도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더 이상 이걸 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비싸냐? 그것도 아니야.
제가 삼성에서 훌륭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오르기가 당장 오르기가 힘든 거니까 지금은 시간을 길게 두고 사는 것도 상당히 방법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당장 샀다 그래서 쭉 오를 것도 아니고 또 더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리는 것도 마이너스 되는 것도 못 봐주잖아. 마이너스 20% 돼 있으면. 어?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을 좀 쥐고 있어라. 가지고 있는 것을 파는 것은 제가 말은 안 되겠지만 현금을 좀 쥐고 있어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는 본부장이 말한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